2025년 2월 12일 수요일 오전 책쓰기 책 읽어드립니다.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 유시민이 소개하는 유시민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학에서는 경제학을 공부했다. 그렇지만 사는 것은 전공과 별 상관이 없었다. 출판사 편집사원, 신문사 해외통신원, 공공기관 직원, 신문 칼럼니스트, 방송 토론 진행자, 국회의원, 장관 등 여러 직업을 거쳤다. 지금은 역사와 문화 관련 에세이를 쓰는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예전에는 5년 넘게 같은 일을 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작가 말고 다른 직업은 가지지 않을 것이다. 훌륭한 사람이 되기보다 쓸모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누군가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 책을 썼다. 유시민의 글쓰기 고민 상담소에 누군가 글쓰기와 관련한 고민을 털어놓는다면 그런 분들에게도 쓸모있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 저서로는 어떻게 살 것인가, 청춘의 독서, 후불제 민주주의, 국가란 무엇인가, 나의 한국 현대사 등이 있다. 차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1. 논증의 미학. 취향을 두고 논쟁하지 말라. 주장은 반드시 논증하라. 주제에 집중하라. 2. 글쓰기의 철칙. 글쓰기는 기능이다. 발췌유학에서 출발하자. 글쓰기의 철칙 1. 글쓰기의 철칙 2. 혹평과 악플을 겁내지 말자. 3. 책 읽기와 글쓰기, 독해력, 모국어가 중요하다. 번역서가 불편한 이유. 말이 글보다 먼저다. 추천 도서 목록을 무시하라. 4. 전략적 독서. 독해란 무엇인가? 글쓰기에 유익한 독서법, 자유론과 코스모스, 전략적 도서 목록. 5. 못난 글을 피하는 법, 못난 글 알아보기, 우리 글 바로 쓰기, 중국 글자말 오남용, 일본말과 서양말 오염, 단문 쓰기, 거시기 화법, 우리말의 문의. 6. 아날로그 방식 글쓰기, 글쓰기 근육, 짧은 글쓰기, 군더더기 없애는 법, 소통의 비결. 7. 글쓰기는 축복이다. 사는 만큼 쓴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글쟁이의 정신승리법. 8. 시험 글쓰기. 시험 글쓰기의 특별함. 시험 전에 할 일. 실전 연습과 그룹 첨삭. 프롤로그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글쓰기가 두려운 그대에게. 책을 여러 권 낸 후에야 글쓰기에 관한 책을 읽었다. 내가 글을 잘 쓰지 못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고 더 잘 쓰고 싶어서 나름대로 애를 썼다. 이미 30년 세월 글을 쓰며 살았지만 지금도 내 글이 좋다는 확신은 없다. 그런 사람으로서 나는 오래전부터 들었던 질문에 대답하려고 한다. 글쓰기, 그대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흔히 글쓰기도 방법을 배우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몸으로 익히고 습관을 들여야 잘 쓸 수 있다. 글쓰기는 운전과 달리 남의 지도를 받지 않고 혼자서도 익힐 수 있다. 나는 이 책이 그렇게 하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사람들은 원고지나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도 비슷한 감정을 느낀다. 나는 그런 분들에게 말하고 싶다.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글쓰기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자동차 페달과 변속기, 손잡이가 그런 것처럼 자꾸 글을 쓰다 보면 그대에게도 컴퓨터 키보드나 볼펜이 손가락처럼 자연스러워지는 순간이 찾아올 겁니다. 인생에는 즐거운 일, 괴로운 일이 다 있다.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한동안 괴로움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어쨌든 즐거운 일만 있는 인생은 생각하기 어렵다. 전체적으로 보아 괴로움보다 즐거움이 크다면 행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즐거운 일의 목록에는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도 들어있다. 누군가 이 책을 읽은 덕분에 글쓰기를 더 잘하게 된다면 내 인생이 조금은 더 즐거워질 것 같다. 자유인의 서재에서 유시민. 본문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짧은 글쓰기. 어떤 작가는 하루에 원고지 수십 장 분량의 글을 쓴다. 1000쪽이 넘는 책을 내는 지식인도 있다. 글쓰기가 손에 익지 않아서 컴퓨터 모니터 한 면을 채우는 것조차 어렵게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부러워할 만한 일이다.
아무나 다 글을 빨리 쓰는 게 아니다. 벽돌만큼 두꺼운 책도 아무나 쓰는 게 아니다. 그것도 분명 귀한 능력이다. 하지만 빨리 쓴 글, 두꺼운 책이 훌륭하다는 보장은 없다. 글은 길게 쓰는 것보다 짧게 잘 쓰기가 어렵다. 똑같은 정보와 논리를 담는다면 이천자보다는 천자로 쓰는 게 낫다. 이유는 자명하다. 읽는 데 시간이 덜 드는 만큼 경제적 효율성이 높다. 짧은 글이 좋은 이유는 또 있다. 같은 내용을 절반 분량에 담으려면 어떤 방법으로든 압축을 해야 한다. 압축하려면 군더더기를 없애야 하기 때문에 글의 예술성이 높아진다. 글을 압축하는 기술을 익히려면 분량을 정해두고 짧은 글쓰기를 해야 한다. 500자, 1000자, 2000자 다 괜찮다. 각자 형편에 따라 정하면 된다.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글을 써야 하는 사람, 동호회 게시판이나 블로그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쓰는 사람, 공부를 하거나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글쓰기 훈련을 하는 사람은 분량을 엄격하게 정해두고 글을 쓰는 게 좋다. 그렇게 해야 압축의 미학과 경제적 효율성을 갖춘 글을 연습할 수 있다. 몇 글자로 쓸지는 형편에 맞게 정하면 된다. 블로그나 카페에 올리는 글은 특별한 기준이 없다. 네티즌들이 지나치게 긴 글은 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만 고려하면 된다. 지나치게 길지만 않다면 크게 상관없다. 군더더기 없애는 법. 긴 글보다는 짧은 글 쓰기가 어렵다. 짧은 글을 쓰려면 정보와 논리를 압축하는 법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압축 기술은 두 가지다. 첫째, 문장을 되도록 짧고 간단하게 쓴다. 둘째, 군더더기를 없앤다. 문장을 짧게 쓰려면 복문을 피하고 단문을 써야 한다. 여기서 복문은 주술 관계가 둘 이상 있는 모든 형태의 문장이다. 다음은 군더더기를 없애는 것이다. 문장의 군더더기란 무엇이며 군더더기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간단하다. 없애버려도 뜻을 전하는데 큰 지장이 없으면 군더더기다. 문장의 군더더기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접속사, 문장부사, 둘째는 관형사와 부사, 셋째는 여러 단어로 이루어져 있지만 관형어나 부사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문장 성분이다. 굳이 없어도 좋은 접속사는 과감하게 삭제해야 된다. 단문으로 글을 이어나갈 때 문장 사이에 매번 그러나, 그리고, 그러므로, 그런데, 그렇지만 같은 접속사를 넣는 것은 나쁜 습관이다. 문장은 뜻을 담고 있다. 그 뜻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접속사가 없어도 된다. 단문을 기본으로 쓰고 불필요한 접속사를 생략하기만 해도 글을 조금은 압축할 수 있다. 소통의 비결. 지금까지 글쓰기에 대해서 한 이야기를 간추려보자. 글을 쓸 때는 주제를 뚜렷이하고 꼭 필요한 사실과 정보를 담는다. 사실과 정보를 논리적 관계로 묶어줄 때는 정확한 어휘를 선택해서 말하듯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표현한다. 중복을 피하고 군더더기를 덜어냄으로써 글을 최대한 압축한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아직 말하지 않은 영업 기밀이 하나 더 있다. 독자들은 내 글이 쉽다고 말한다. 예전에 썼던 신문 칼럼도 기자들 말로 열독률이 높았다. 오피니언 페이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중년 여성 독자들도 내 칼럼은 즐겨 읽는다고 했다. 쉽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기왕이면 쉬운 게 낫긴 낫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너무 어렵게 써놓으면 독자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다. 이해하지 못하는 글로는 소통도 교감도 할 수 없다. 내 글이 왜 쉬울까? 쉬운 주제를 일상용어로 써서 그런 게 아니다. 어려운 용어를 쓰고 복잡한 문제를 다루어도 독자가 쉽다고 느낄 수 있도록 써서 그런 것이다. 나는 주제에 대해 특별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도 주의 깊게 읽기만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텍스트를 쓴다. 어떤 주제, 어떤 형식의 글이든 마찬가지다. 읽기 쉬운 글이라고 해서 쓰기도 쉬운 건 아니다. 쉽게 쓰기가 오히려 더 어렵다. 나는 책 읽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무슨 말인지 알아보기 어려운 책은 싫다. 지나치게 복잡한 문장도 싫고 전문가라야 이해할 수 있는 난해한 용어도 싫다. 따로 검색해야 알 수 있는 이름과 학설을 아무 설명 없이 나열한 글도 싫다.
글을 그렇게 쓰는 사람도 싫다. 배우고 깨닫고 느끼려고 읽는 것이지 셀프 고문을 하려고 책을 읽는 건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그렇게 쓰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예수님과 공자님 같은 인류의 스승들이 내가 싫어하는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고 하지 않았는가. 다른 정보가 없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텍스트를 쓰려면 철저하게 독자를 존중해야 된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전문 용어나 이론을 끌어올 때는 문맥에 비추어 이해할 수 있도록 적당한 반복으로 설명을 붙여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무작정 하고 싶은 이야기를 우겨 넣으면 텍스트 밀도가 너무 높아진다. 틀리게 쓴 것도 아니요 흉하게 쓴 것도 아니지만 그런 글은 독자를 괴롭힌다. 읽기가 힘들고 이해하기가 어려우면 아무리 좋은 책이라 해도 독자가 공감할 수 없다. 글은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써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텍스트 안에서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말을 되도록 쓰지 말아야 한다. 개념어든 전문 용어든 사람 이름이든 사건 이름이든 마찬가지다. 꼭 써야만 한다면 적당한 곳에 그 뜻을 알려주는 정보를 함께 넣어야 한다. 학술적으로 깊이가 있는 전문서라면 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분명하게 짚어줘야 한다. 포털 검색을 하거나 포털 검색을 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거나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도록 해야 한다. 집중해서 읽으면 누구든 이해할 수 있도록 글을 써야 한다. 지식 소매상인 나는 이것을 업계의 상도덕에 부합하는 영업 방침이라 여긴다. 인생에서 특히 경계해야 할 감정이 여럿 있는데 허영심도 그중 하나다. 허영심은 아주 고약한 감정이다. 허영심에 빠진 사람은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며 의미 없는 일에 시간과 열정을 쏟는다. 글 쓰는 사람이 빠지기 쉬운 허영심은 지식과 전문성을 과시하려는 욕망이다. 이 욕망에 사로잡히면 난해한 글을 쓰게 된다. 글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하는 수단이다. 실용적인 면에서는 윤리적인 면에서든 읽는 사람에게 고통과 좌절감을 주는 글은 훌륭한 소통 수단이 될 수 없다. 타인에게 텍스트를 내놓을 때는 텍스트 자체만 읽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쓰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게 글 쓰는 사람이 지녀야 할 마땅한 자세라고 생각한다. 그런 자세를 유지하려면 지식과 전문성을 내보이려는 욕망을 버려야 한다. 글쓰기는 두 가지 특별한 점이 있다. 바로 그 특별함 때문에 사람들은 글을 잘 쓰고 싶어하고 또 글쓰기를 두려워한다. 첫째, 세상이 글쓰기를 요구한다. 둘째, 사람들은 글 잘 쓰는 일을 부러워하며 심지어는 우러러본다. 문장을 멋지게 쓰면 글재주를 인정받을 수 있다. 글재주가 있으면 써야 해서 쓰는 글을 어느 정도 잘 쓸 수는 있다. 그러나 글재주만으로 공감을 일으키거나 존경을 받기는 어렵다. 글을 잘 쓰려면 왜 쓰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글쓰기는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는 행위다. 표현할 내면이 거칠고 황폐하면 좋은 글을 쓸 수 없다. 글을 써서 인정받고 존중받고 존경받고 싶다면 그에 어울리는 내면을 가져야 한다. 그런 내면을 가지려면 그에 맞게 살아야 한다. 글은 손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요 머리로 쓰는 것도 아니다. 글은 온몸으로 삶 전체로 쓰는 것이다. 논리 글쓰기를 잘하고 싶다면 그에 맞게 살아야 한다. 잘 살아야 잘 쓸 수 있다. 살면서 없는 감정과 생각이 내면에 쌓여 넘쳐 흐르면 저절로 글이 된다. 그 감정과 생각이 공감을 얻을 경우 짧은 글로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써야 하는 글만 인생을 괴롭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쓰고 싶어서 쓰는 글마저 잘 쓰지 못하면 자기 삶에 온전히 만족하기 어렵다. 자기를 표현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하지만 해야 하는 일만으로 인생을 채울 수는 없다. 그게 사람이다. 털어놓고 싶은 감정, 드러내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털어놓고 드러내야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그런 글도 잘 쓰면 좋다. 다시 말하지만 글을 읽고 쓸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선사한 축복이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한껏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이 축복과 특권이 좌절감과 열등감의 원인이 된다면 그만큼 불행한 일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시대의 축복을 받아들이고 특권을 즐겨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글쓰기 훈련이 덜 고되게 느껴진다. 이것이 내가 직업적 글쟁이로서 자주 쓰는 정신승리법이다.